휴게소환 식당으로 흰색 SUV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식탁과 의자, 식당 내 각종 집기들이 부서진 채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에 휴게소환 식당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4명이 다쳤고 이 중 4명은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10명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엔 국제여름학교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과 영국 등 외국 국적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자신이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오른쪽으로 꺾으시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제가 목격한 거는 3번 정도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니 사람이 엎드려서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 있던 인부가 그 유리창을 부셔서 꺼내주셨는데요. 나이대는 한 70대에서 80대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1년, 2년에 한 번씩 인지기능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그 정상인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유지를 시켜주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운전면허를 박탈한다거나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년 이상 된 단골인데 여사장님 이런 둘이시라고? 근데 차분하신데 서두르거나 하시지 않거든요. 세차를 하고 나오셨는데 굴러 내려가는 속력 그대로 차선에 진입해서도 한 50여 m를 그런 속도로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야. 도로가 넓은데 역주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가드레일 그런 거 다 부서지고 차에서 사람 꺼내내고 막 그러는 거 나왔어 있으니까 그거 아수라장이지 그림이야. 소리 진짜 컸어요. 꽝 하고 다가갔는데 할아버지 나오셔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의식도 없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급가속하면서 브레이크도 등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과속이 되면서 불안전 요소가 되면서 하얀 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이런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속으로만 달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급발진에 나타나는 특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기 조작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성 검사를 통해 가지고서 운전 능력을 가려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 적성 검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선중에서는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운전자들을 제대로 보호를 못 해드리는 거죠. 면허 반납 제도 이상으로 뭔가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던져주고 나서 스스로 판단해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입증된 여러 가지 고령 운전자 대책에 대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한국형 종합 대책에 나와야지만 실제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 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 69살 차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 씨의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가 차량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과실을 저질렀다는 건데 차 씨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20년 20만 9,654건에서 지난해 19만 6,349건으로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14.8%에서 21.6%로 급증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페달 5조작 사고의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5조작 방지 장치 도입과 함께 고령 운전자들의 조건부 면허 제도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향해 돌진합니다. 30대 엄마와 3살 딸이 숨졌는데 사고 운전자는 87살 남성이었습니다. 家族の中に運転に不安のある方がいるならば、今一度家族内で考えてほしい。 2019년 이케부쿠로 폭주로 불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해온 65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제의 실효성이 미미하자 신체 능력을 따져 면허를 갱신해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71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때 고령자 강습,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기능검사를 추가했습니다. 75세 이상이면서 이전 3년 동안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을 경우 기능검사를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한 겁니다. 左折することにやっぱり意識がいっちゃったみたいで、一時停止ね止まってなかった。今日の検査もね残念だけど不合格。 기술적으로 아예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 9월부터 모든 자동 변속기 차량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전방 1.5m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시속 8km를 넘지 못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 유발 건수는 2013년 979건에서 10년 뒤 20% 감소했는데 이런 첨단 장비 장착까지 의무화되면 사고율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